이게 최선이었나요, 카피가? 카피란 거는 이 단어 하나, 조사 하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이게 과연 딱 맞는 카피일까요? 딱 꽂히고 그 밑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와야죠. 여기서 시작하면 돼. 그럼 이제 위쪽이 기선제압이 돼서 밑에까지 읽게 만드는 거죠. 지금 뭐 밑에 거는 더 볼 것도 없어.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. 다시 연습을 해야 돼. 이거를 주변에 대화하듯이 설득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야 돼. 최소 5명한테. 잘 파는 사람들 거를 이것저것 짜집긴 했는데 절대 안 돼요. 그 정도로 접근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애매한 이런 색감이나 장난질 같은 사진 절대 안 돼요.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과 있어요.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읽게끔 하고 지나가게 해야 돼요. 다 이 되면 안 됩니다. 그럼 지쳐서 다 못 읽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골목팜을 하게 되면 조금 나오는 게스트 분들이 좀 얼어있다, 좀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안마의자에서 이제 안마를 받으면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분이 거만해서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리도 좀 꼬시죠? 네, 편하시죠? 이 자세로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작년 9월 그 온라인으로 엠타투브 듣기 시작한 그 닉네임은 파오라고 합니다. 파오입니다. 파오. 네, 네, 맞아요. 파오님입니다. 파오님. 파오님은 커머스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?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네. 이제 대학교를 자퇴를 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영업 일도 했었고 사무직 같은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다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됐어요, 실수령으로.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직장 창업하던 중에 이제 엠타투어 이제 오게 돼서 지금 이제 이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니는 분들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? 네. 그 자퇴를 추천합니까? 네, 그래서 그냥 솔직히 스카이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근데 서성환까지도 그냥 무시해버리는. 근데 제 개인적으로 내가 대기업을 안 갈 거다라고 하면 자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대기업을 안 들어갈 거라고 하면. 네, 좋아요. 그러면 지금은 얼마 벌고 계세요? 제가 11월 기준으로 순수익 그 월 1,000만 원 달성했고 이제 아무래도 200 이상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네. 자존감이 순간 채워져서 타협을 하니까 이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. 자세도 거만해. 네, 타협을 해서 순수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저는 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제 11월 매출 순수익이? 네, 순수익이 1,000만 원. 매출은 얼마였어요 그때? 매출은 그때 3,000 넘었습니다. 3,000 넘었고, 3,000 넘었고 그리고 했는데 반토막 나서 12월이 이제 한 500 정도. 네, 500 정도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과정 없이 그런 결과만 하면 단단하지가 못하더라고요. 쭉 일을 하면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건 뭐예요? 일단 올해 목표는 제가 5월 안에 2,000, 그 연말 안에 4,000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. 지금 뭐 제품 하나 하세요? 2개 하는데 네. 하나가 너무 쏠려 있어요. 그 쏠려 있는 게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? 네, 이게 가전 쪽. 가전 쪽. 네, 가전 쪽인데 계절 가전 쪽. 네. 그럼 시즌이네? 네, 그쵸. 좋아요. 턴마을 찍지 않았습니까? 네, 그쵸. 이거 보시는 분들은 사실 찍은 사람보다 안 찍은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야? 네, 네,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분들한테 얘기하자면 이 찍는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라든가 이 부분을 내가 좀 잘 알았으면 더 빨리 찍었을 거다, 이런 거 있어요? 좀 자기를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게 자기 그 살아온 그거를 못 버리더라고요. 그럼 자신을 버려라? 제가 그나마 찍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만약에 대기업이나 그런 거 다녔으면 전 1,000만 원 못 벌었을 거예요. 그 대기업에 다녔던 관성이라든지 그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? 다녔다 나왔으면? 그러니까 다녔다 나왔으면 그 노력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? 포기하면서 이제 이커머스를 해야 되는데 이 이커머스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본능적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야? 바로 약간 그 내가 했던 노력들 약간 그런 것들을 돌아가지 않을까. 저는 7달 동안 50만 원도 못 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차피 가봤자 200 미만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.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. 어차피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본인을 그럼 내려놔야 파오 회장님처럼 월 1,000만 원을 찍고 500만 원으로 내려올 수 있구나. 야, 편하세요? 네, 편합니다. 좋네요. 네, 그러면 첫 번째는 자신을 버려라.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. 자기가 잘하는 거를 버리고 자기한테 안 좋은 거를 남겨두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메타인지가 좀 돼야 되겠네요.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여러 가지 배우지 않습니까? 우리가 강의를 하고 저도 이제 복습을 하는데 요즘 깨달은 게 내가 1년 동안 엠타투어 배운 거 나 5%도 흡수를 못했구나.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앵구님은 어떤 새로운 영역을 학습하실 때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. 이게 이제 파오 회장님은 제가 봤을 때 학습형 인간 같아. 그리고 겁이 많아요, 되게. 맞아요? 사주 보러 온 거 같네. 겁이 많아!
아니 그래서 네.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조심스러움이 이커머스엔 안 맞아. 왜냐면 이커머스에서는 실패해도 크게 데미지가 없거든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정찰병을 보냅니다. 저는 어떤 개념이 저한테 새로 들어와요. 만약에 파워 회장님이 저한테 딱 얘기를 해줘서 임구님 요 플랫폼 완전 꿀입니다. 그럼 저는 오늘 뭘 하냐면 그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무조건 이상한 글 하나를 써봅니다. 그거는 좋든 말든 상관이 없어. 정찰병이니까. 그리고 내 심리적 안정감이 있죠. 정찰병이라는. 왜냐면 이걸로 내가 엄청 뭐 부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실패해도 크게 데미지가 없으니까. 그래서 정찰병을 툭툭 보내요. 옵저버만 계속 뽑는 거야.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고 시야가 보였을 때 내가 그거를 그 개념을 이득되는 걸로 응용을 해요. 학습 과정이 저는 잘 없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적용이에요. 그러면 이제 강의 같은 경우 미션을 봤을 때 미션을 하고 나서 내가 이득되는 걸로 가져온다는 거예요. 그럼 그 제품을 이미 등록을 해놨어요. 아니면 그 물기를 했다고 하면. 이게 이제 저는 학습형 인간이 아니라 실행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실행형 인간의 단점은 실패를 너무 많이 겪어요. 기본적으로 멘탈 자체가 실패가 무감각한 사람들이어야 돼요. 이 실행형 인간은. 그리고 학습형 인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부 쪽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두각을 보이는데 온라인 쪽 이런 일에서는 학습형 인간들은 되게 느립니다. 엄청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. 남들이 한 2달 만에 할 걸 한 6달에 하고.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관성을 깨야 돼요. 나를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내가 묻어있는 거예요. 이런 거 나를 버려라에 이어서 설명을 하면 나라는 존재에서 유체이탈을 합니다.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나로 글을 써봐야 돼요. 얘는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내가 돈 벌기에 방해되는 내 원래 성격이나 관성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파우님이 좀 전에 물어본 거 같은 경우는 본인을 다 버리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흡수를 못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. 내 성격이나 내 조심성이나 뭐 염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녹아 있는 거예요. 그거는 자본주의에 걸맞는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. 1000만 원 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부분? 이거는 내가 이거 때문에 못할 뻔했다 이런 건 있었어요? 이것 때문에 못할 뻔했다. 네네네. 1000만 원 하기 위해서 가장 본인이 넘어가기 어려웠던 부분 뭐 이런 거. 그 아마 누군가가 약간 나를 방해하는 듯한 느낌? 저격이나 해코지 이런 거?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고. 아무도 해코지 안 하는데 망상이잖아 이거. 근데 그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면 우리는 온라인에서 노출돼서 팔기 때문에 뭔가 그런 Q&A 하나나 그죠. 뭐 리뷰 하나나 이런 게 이거 경쟁회사인가? 실제 소비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뭔가 나만의 섀도우 복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귀한 것이나 그런 것들은 방해받고 나서 오히려 더 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예를 들어 내가 방해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지. 내가 방해를 받았으니까 이런 거 한번 좀 해봐야지. 최근에도 한번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누군가가 방해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카테고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 방해하는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의 카테고리를 보고 나의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거를 깨닫고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 내가 어떤 뭔가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냥 한두 달 후에 뭔가 내가 생존에 도움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구나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누군가 나를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내가 1,000만 원을 되게 벌기가 좀 쉽지 않았다.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런 방해조차도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역시 깊은 이런 뜻을 얘기해 주셨고 사실 우리가 파워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한 50% 이상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.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팔아요. 근데 똑같은 카테고리에 누군가 B를 팔아. 원래 우리는 다 약자로 들어가잖아요. 원래 잘 파는 회사가 있잖아. 근데 내가 들어갔더니 신고가 막 들어와. 그러면 이 B란 놈이 하는 것 같아. C나 D가 할 수도 있어. 근데 이 B가 1등이기 때문에 이 놈이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이 놈이 하는 거 정도 나도 신고를 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다 보면 나만의 그런 에너지 소모가 되게 큰 거죠.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어떤 카테고리나 어떤 자본주의에서 경쟁 구역도 나 혼자만 그냥 무난하게 벌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냥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옆에 호떡이랑 싸우게 되고 그런 거 같거든요. 그거를 이것 역시도 저는 그 실패의 무감각성처럼 무감각하게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때까지 파워님이 안 되길 바래가지고 해코지한 사람이 많을까요? 저를 안 되게 하려고 해코지한 사람이 많을까요? 당연히 너무 당연하죠.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까지도 가져가야 되는 생각을 하는 게 등가교환인 거죠. 근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저도 그렇지만 다 간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멋있는 모습만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좀 전 같은 얘기도 나온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. 그런 일들이 마음 쓰는 일들 뭐 누군가한테 얘기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힘이 저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 깜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본 회장님들 예전에 그 마케팅 컨설팅 할 때 만난 그 상장 기업의 회장님들 보면 송사가 있거나 가정사가 있거나 뭐 아무튼 지독합니다. 나라면 저렇게 못 살아. 이게 여기까지 저는 올라와요.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? 뭐 괜찮으세요? 지금 이렇게 술 먹고 있을 여유가 되십니까?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. 왜냐면 저는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니까.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너는 그 정도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돈을 버니? 이렇게 생각하겠죠. 저는 이거는 다 감수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요즘에 공격이 너무 쉬워졌어요. 사실 이런 말이 온라인에 나오는 것조차 좀 위험한데 신고나 이런 것들이 상대를 귀찮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
그거를 이제 공무원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귀찮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건 좀 제 의견이지만 과대 광고, 허위 광고가 아닌 거는 엄밀히 따지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 단어의 범위나 뉘앙스까지 다 파악하면 거의 다 과대 광고 같아요. 저는 이제 일단 모델들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하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. 걔네 그 화장품 안 쓰잖아. 근데 그거 나와가지고 뭐 이거 쓰니까 피부가 좋아졌어.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까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예쁜 애가 나오면 아 나도 저 화장품 써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까? 이게 그러면 과대 광고가 아니라고? 그렇게 따지면 제대로 된 광고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. 다 문제되지.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 소신을 갖고 있는데 물건 판매할 때 어느 정도의 누가 해코지하고 저역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라는 이제 파워 회장님의 아주 진중한 조언이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파워 회장님은 월 1,000만 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본인을 내려놔라. 아 이건 진짜 명언 같아. 자신을 내려. 저도 많이 내려놓으려고. 두 번째는 누군가 너를 지적하고 경계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거를 담대하게 받아들여라. 아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.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. 이제부터는 내가 다리를 올려야겠다. 일단 첫 번째는 그 돈을 잘 번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광고 쪽으로 가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계절 가전 한쪽에 카테고리 높은 분인데 파워 콘텐츠만 하루에 400에서 600 정도를 쓴다고. 근데 나는 그 정도 쓰고 싶지 않은데.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보면은 이게 어쨌든 우리도 종합 예술인이라 광고를 익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실력이라는 핑계로 난 광고 안 쓰고 실력을 할 거야 라서 광고를 그동안 안 익혔는데 이게 정말 실력을 익히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광고를 배우는데 시행착오로 겪기 싫은 약간 회피 심리인지. 회피 심리. 왜 그러냐면 광고를 잘 돌리는 건 실력이 아닙니까?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. 우리가 광고를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 돈을 안 쓰고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. 왜? 돈을 쓰기 싫으니까. 나가는 돈이 많은 게 싫으니까. 내가 안정적인 마음 때문에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디어나 내 손 쓰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지출이 아닌가요? 어차피 쓰고 있는 거예요. 그거를 돈 주고 대신할 거를 하는 거예요.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왜 초반부터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광고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냐면 너무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광고만 할까봐. 근데 그 광고 전에 충분히 잘하는 사람은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. 왜냐면 설득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은 확성기를 써야 돼요.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쓰는 돈이 뭐 하루에 아까 600 쓴다고 했나? 600 써서 한 달 하루에 1,000만 원을 벌면 400이 남지 않습니까? 내가 0인 거보다 400을 버는 게 낫잖아요. 그럼 광고하는 게 이득인 거예요. 근데 내가 그 광고했을 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. 그러니까 저는 내가 아직 이것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과연 광고를 배워도 흡수가 될까? 그건 그래요. 조금 타이트하게 좀 배우고 나서 하는 게 맞긴 해요. 그래서 그걸 먼저 해야 되고, 그리고 파워 컨텐츠 얘기를 하셨는데 파워 컨텐츠는 가장 중요한 게 양심무시력입니다. 양심무시력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. 왜냐면 본인이 파는 제품인데 본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탐정처럼 쓰잖아요, 글을. 그게 괜찮으면 하는 거야. 근데 이게 너무 가전 쪽이 그쪽이 되게 파워 컨텐츠가 잘 먹히거든요. 그러니까 파워 컨텐츠를 한다는 거는 어차피 소비자들 멍청한데 좀 기준 눌러서 팔까? 이거거든요, 핵심 가치가. 그러니까 내가 논문 조사하고 했으니까 이거가 가장 좋더라. 근데 그게 내 제품이잖아. 그런 양심무시력이 있으면 효율은 나와요. 애초에 그런 양심무시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를 본인을 돌아봐야죠. 우리 쪽에서도 팝콘을 잘 돌리는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많이 벌어요. 매출은 대부분 2, 3억 넘는 것 같아. 근데 모르겠어요. 그게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광고가 다 허위나 과대 광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너무 치명적이게 속이는 게 본인한테 데미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본인한테 데미지 없으면 괜찮은 거고, 저는 그런 방식들이 좀 마케팅은 사기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조금 싫긴 해요. 그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안 좋은 불리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개별적으로 돈을 벌잖아요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그러면 더 신뢰하지 않게 될 거 아니야. 파워 컨텐츠도 지금 거의 건물이거든요, 제가 봤을 때. 근데도 효율이 나오니까 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계속 그렇게 바보 같은 사고에서 머무를까 보면 조금씩 그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뭐 그 방식 말고 다른 광고를 조금씩 돌려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.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좀 하시면서 실력을 좀 더 키워나가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,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. 하루에 5,000원씩 하는 거예요. 원래 메타 광고 이런 것도 5,000원, 만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거 괜찮다 싶으면 그거에 맞는 알을 또 해보는 거고,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광고로 또 잘 모으셔야 됩니다. 무료 광고, 유료 광고 다 잘 모아야 돼요. 그게 실력이에요. 네, 좋습니다. 또 질문. 지금부터 피드백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두피 관리 기기입니다. 자, 요거는 어떤 결핍이죠? 이거는 이제 탈모 관련. 탈모는 관여도가 어때요? 엄청 높죠? 네. 탈모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. 탈모일 바에 피가 작은 게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탈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털이 나고 안 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을 볼 때?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겨드랑이 털이 없어서 싫어,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. 이 사람은 너무 다리 털이 없어서 싫어, 이런 경우는 없다고. 근데 왜 머리털은 그렇게 관여도가 높을까요?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, 바로 보이는 게 얼굴에 영향을 미치니까. 머리털이 없는 것만 싫은 게 아니라 얼굴이 못생겨 보이니까.
그리고 그게 유전적으로 나한테 안 좋은 느낌을 주거든. 그래서 이 탈모 관련된 거는 관여도가 되게 높아서 비싸도 잘 팔립니다. 근데 왜 지금 탈모 시장이 주춤하고 있을까? 1세대들이 다 사기꾼이니까.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. 지금 탈모 쪽에 제대로 된 거는 약밖에 없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약이 호르몬제라 또 안 좋습니다. 그 부작용이. 네, 그러니까 머리를 찾은 대신에 우울하다거나 뭐 약간 성욕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도 머리를 찾고 싶어요. 그러니까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거지.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알이 시장을 좀 자리를 해야 돼요. 결핍만 갖고 들어가기에는 이 시장은 조금 피폐합니다. 만약에 파오님 지금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적으로 레벨을 얘기하면 지금 레벨에서는 추천하지 않아요. 이쪽 시장은. 제가 지금 파오님 돈 벌라고 암 낫는 정수기를 팔아라 이럴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쪽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그런 거 같고요.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냥 이거는 제품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보다 상세 페이지의 설득력만으로 시작을 이제 머리카락으로 하셨어요. 이 머리카락이 여자 머리카락 같아. 저희 타겟은 무조건 남자는 배제하고 여자만 거예요? 그렇구나. 이건 좋았네. 왜냐면 이건 좋았는데? 남자 돈 쓰는 것과 여자 돈 쓰는 것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. 남자는 약간 큰 거, 예를 들어 차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약간 그런 좀 크게 약간 놀고,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사소한 거? 맞아요.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긴 하는데, 그럼 타겟이 그냥 여자예요? 아니면 출산 후 여자예요? 사실 욕심을 좀 부려서 출산 후 여자, 갱년기 그 두 개를 잡고 싶었어요. 욕심을 좀 부려서. 왜냐면 출산보다 실제로 갱년기 분들한테 더 먹힐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. 좋아요. 첫 카피가 남자는 탈모약 먹으면 해결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지? 이게 최선이었나요, 카피가? 이게 첫 카피가 진짜 중요해요. 첫 카피가 거의 50%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남자는 탈모약 먹으면 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지? 그러니까 타겟을 분리하면서 그쵸. 시장에서 내가 프레임 분리하면서 여자들한테 조금 솔깃하게 던진 거예요. 근데 카피란 거는 이 단어 하나, 조사 하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남자는 탈모약 먹으면 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지? 이게 과연 딱 맞는 카피일까요? 차라리 시작이 여자도 천만 탈모의 시대 이런 게 더 나아요. 이런 식으로 너무 바로 구체적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공감이 안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내가 탈모에 걱정이 있어서 들어온 여자라면 끄덕거리게 3번을 하면 되거든요. 위쪽에서 뭐 몇만인지는 한번 검색해 보시고 500만 탈모의 시대라고 하면 맞아 나도 두려워 다들 그렇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. 딱 꽂히고 그 밑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와야죠. 넓은 데부터 좁게 들어가니까. 그래서 그것부터 조금 저는 첫 카피가 불만이고, 이 밑에 글은 안 보입니다. 모바일에서. 제 교육생이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부장으로 강등됐어. 파워 부장이.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? 안 보인다니까. 그리고 이게 함정인 게 우리는 이거에 대한 관여도가 높죠. 판매 페이지에 대한. 되게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요. 이렇게 보고.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넘어갈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읽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안 좋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피가 탈모약 복용이 어려운 여성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.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.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냥 뭐 500만 여성 탈모의 시대 여러분들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?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. 그 다음에 그 선택 제어로 하면 돼요. 샴푸를 바꾼다거나 식이 조절한다거나 그런 거 소용 없으셨죠?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A와 B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. 근데 A는 우리 제품이 아니겠죠. 뭐 잘 자고 뭐 이런 게 되겠죠. 그리고 여기 두피 관리 같은 걸 얘기해야겠죠.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제품이 아니라 두피 관리에 대한 얘기로, 두피 관리 하루에 5분만 시간에서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당신은 방치하고 있습니까? 라고 제로 마케팅.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요. 근데 지금 탈모약 복용이 어려운 탈모약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니까 이탈될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저는 일단 이런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구글에서 가져온 것 같은 이런 그런 게 좀 이탈돼요. 그리고 미래 와이프인 여자친구가 만약에 탈모로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. 뭐 이거는 스토리텔링인데 안 돼, 안 먹혀.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요. 어디 철저한 게 있어? 이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. 이게 또 팝콘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. 관여도 높이는 건데 이런 것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게 나아요. 이거 안 먹혀요. 그거는 이제 물길 할 때 하는 게 더 낫죠. 이거 남자분 아닙니까? 여자분이요? 아니 남자분. 이거 아니 위아래가 달라. 누가 봐도 남자인데. 두피열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. 두피열을 할 거면 남자의 탈모 요소와 여자의 탈모 원인은 다릅니다. 원인에 맞는 치료가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. 그리고 고객님, 저희 제품만으로 100%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상세 페이지를 다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탈모로 걱정하는 그 부분의 50%는 덜어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제 위쪽이 기선제압이 돼서 밑에까지 읽게 만드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. 지금 뭐 밑에 거는 더 볼 것도 없어. 그 파워 대리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게 난 너무 속상해.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. 이게 안 돼. 이러면 설득력이 없잖아. 이거는 이 디자인이 아니라 그 설득 프로세스 있죠. 그거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. 1, 2, 3, 4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주변에 대화하듯이 설득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야 돼. 최소 5명한테. 그게 좀 필요해요. 이게 지금 약간 끔찍한 혼종이 돼버렸어. 이 상세 페이지가.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들 거를 이것저것 짜집긴 했는데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탈모는 관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암 치료약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정도의 관여도로 접근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애매한 이런 색감이나 장난질 같은 사진 절대 안 돼요.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탈모에 돈을 쓸데없이 쓴 사람들이 많아요. 분노가 이미 차 있어요. CS가
강하게 올 수가 있어요. 다 안 보인다고 이런 거. 네, 스킵존이에요.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리딩존과 스킵존이 있어요.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읽게끔 하고 지나가게 해야 돼요. 다 리딩존이 되면 안 됩니다. 그럼 지쳐서 다 못 읽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도 중요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상세 페이지도 그래야 돼요. 그래서 좀 전에 그런 부분은 리딩존이어야 되는데 스킵존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이 정도로 이제 좀 하면 다음 상세 페이지부터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컨설팅 도움이 좀 되셨어요? 네, 많이 됐고 실행할 게 많이 보입니다. 네,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도 용기 낼 수 있게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하죠. 저는 요즘 금단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. 제가 담배를 피다 안 피는 게 아니라 저는 엠타투업 하면서 내가 이 대충 살았던 그 패턴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이제 예전 살았던 그런 관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스스로 좀 싸울 때가 있는데, 근데 그렇게 계속 견디면 그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나 있더라고요. 원래 관성이 진짜 안 좋으신가 보다. 네. 나를 좀 내려놓고 본능적인 것들을 좀 억제해야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회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컨설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